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초과정 공부하고 계십니다. 사장 부동산 중개 업무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업무 범위,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개념 학습까지 기초과정을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43페이지에 보시면 43페이지 중하단부에 휴업 등이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 21조가 휴업 등에 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1조의 그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21조는 두 개의 문장 속에서 신고해야 될 사항을 네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 말고도 신고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휴업 등의 신고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 네 가지는요. 첫 번째,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 폐업도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휴업한 자의 업무 재개 신고해야 하고, 그 다음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이 휴업과 폐업과 재개와 변경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2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21조 1항의 두 문장은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고자 하는 때에도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해야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 신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휴업 등의 신고 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신고해야 될 사항들 보신 것이 있었었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었었죠. 고용인의 고용신고도 고용을 하고 나서 그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었었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고 휴업하고, 신고부터 하고 폐업하고, 신고를 한 후 업무 재개하고, 신고한 후에 휴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휴업 신고부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 미리 휴업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업 기간이 3월을 초과할 예정일 경우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정도 쉬는 것은 신고 의무 없이 자유롭게 휴업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 달은 어떻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딱 세 달을 쉬고자 한다. 신고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3월을 초과라고 말했으니까 이상이 아니라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공통된 신고서가 있어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공통서식으로서 신고서가 있어.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거죠. 휴업 신고할 적에, 폐업 신고할 적에 등록관청에 등록증 반납을 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여 미리 사전에 휴업 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휴업 기간 동안 등록증은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관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등록관청이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으로 치면 자퇴입니다. 그만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데, 휴업은 학생으로 치면 휴학하는 거죠.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업무를 재개할 겁니다. 그런데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역시 미리 사전에 업무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은 반납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이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휴업 신고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재개하겠다고 재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등록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전에 시험 문제 지문에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즉시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는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재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반환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반환. 그래서 이 사건과 우리가 비교해 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을 본 적이 있었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게 되었다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 되고 나서도 열흘 안에 이전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서 제출하는 등록증에는 이미 사무소의 소재지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와 함께 그자로부터 등록증을 받고 등록증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재교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등록증은 받고 다른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그러므로 등록관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수수료 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도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이전은 수수료 납부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고자 휴업 신고했을 때,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신고했을 때 냈었던 등록증은 휴업 기간 동안 등록관청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자가 후일 재개 신고를 하면 그동안 맡아 보관하고 있던 등록증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등록증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니까 반환이라는 거죠.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이므로 휴업 신고 시뿐만 아니라 업무를 재개 신고하는 것도 역시 수수료 납부,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점, 사무소 이전 절차와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애초에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했었다면 미리 휴업 신고해야 했었죠. 그런데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변경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이 휴업 기간에 대해서 또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여 미리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신고했다 하더라도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도 있다는 거죠.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또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미리 휴업 기간을 변경하여 예외적으로는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휴폐업 등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요, 일반적인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불과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그러나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단으로 유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였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한다는 거죠. 일반적 휴업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지만 무단으로 유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자에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언제까지 중개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었습니다. 단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있었지만 정작 업무 개시를 언제까지 하라는 직접적인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21조가 휴업 등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이 뒤에 조문이 괄호가 열려요. 그리고 괄호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괄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하면서 조문이 괄호를 열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답니다. 이하 같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달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시작하고 있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본법은 그 자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휴업신고 위반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근데 괄호 안에 이하 같다라는 말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등록을 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업무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면 이자는 본법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무단으로 유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 있는 자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이유로 등록관청은 그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 속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든 폐업이든 재개든 휴업기간의 변경이든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4가지 신고 중에서요, 업무 재개 신고와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는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방법을 제외합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는. 그러나 재개와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방법도 이 법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유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휴업 등의 신고 의무를 보셨고요. 이어지는 5절입니다. 기초서 45페이지 5절을 보시면 인장등록 의무인데요. 인장등록 의무인데 인장등록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16조의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민법처럼 그렇게 조문을 구성하는 문장 속의 단어들이 어렵지가 않죠. 제목만 보셔도 초학자라도 어렴풋이 뭐 해야 되는지는 대부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장등록 의무,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등록할 의무를 공인중개사법이 16조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문을 구성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조문은요, 하나하나 개별적 조문의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항상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문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적용 대상이 되는 조문이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종별이 무엇이냐는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게 되는 조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의 사무소 공동사용 근거 규정인데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으되 종별이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이었었죠. 근데 어떤 조문은 범위를 더 좁혀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조문이 이렇게 나가면 그 해당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오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적용되는 조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배우셨는데 공인중개사법 13조 3항이 1항에 사무소는 한 개만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뭘 가질 수 있다? 분사무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었었죠. 그러므로 분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오직 누구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가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6조 인장등록 의무를 규정한 16조 1항은 문장의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인장을 등록해야 할 대상은요,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고용인중 누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고용인이라고 하는 단원을 공부했었는데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서 이 법이 고용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같은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자격사이니까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은 업무 수행도 가능한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장을 등록을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이 인장 등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시기에 관한 문제죠. 시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어차피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아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시에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공부할 때 보셨는데요. 고용인은 고용되면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고용신고할 때 아예 인장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의무적 시기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인장 등록을 해야 될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요. 근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장을 등록을 했으면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날인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에는
업무 개시전에 등록한 그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전에 등록한 그 인장을 분실할 수도 있죠.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떨어뜨렸는데 깨질 수도 있죠. 파손이 될 수도 있다고요. 또 오래 사용해서 마모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는 심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테마로 묶어서 살펴볼 건데, 공인중개사 법령에 보면요, 즉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아까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재개 신고했을 때 등록관청이 등록증 반환을 즉시 해야 된다 그랬었죠. 또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 여부가 확인이 되면 등록증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일 이내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7일 이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10일 이내 해야 되는 것도 있으며 14일 이내 하는 것도 있고 15일 이내 하는 것도 있고 30일 이내 하는 것도 있고 1월 이내, 3월 이내 기간들이 많습니다. 그 기간들도 하나하나 이제 유의하면서 살펴보시되, 기초과정이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7일 이내 보기 전에 봤었던 7일이 있어요. 등록관청의 등록 통지도 7일이었었죠.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고 변경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인데,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느냐,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니라, 인장을 등록하는 대상이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이냐에 따라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할 때에는 근거가 상업등기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근거하여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법인은 등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상업등기규칙에 근거한 법인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인장 등록 의무를 가름하는 겁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내면 된다고요. 자, 문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아 주사무소 외에 별도로 뭘 가질 수가 있죠? 분사무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근데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기준 우리가 공부할 때 보니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사무소는 아무리 주사무소와 지리적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군구별 단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거리의 차이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분사무소가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영위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인장이 없다면 백날 주사무소에 도장 빌리러 다니다가 시간을 허비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도 별도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분사무소가 별도로 인장 등록을 한다면 근거법은 같아요. 상업등기규칙이죠.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인감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의 본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근거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어디에 가서 등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묶어봤는데,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본사무소는 설치 신고도 그렇지만 이전 신고도 그랬었고요. 인장 등록도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법인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 의무의 대상을 꼽자면 세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고용인중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의 대상이었었죠. 이들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주민등록표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된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이면 어떤 도장이든 선택하여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에 대해서 이 법이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인감도장을 공인중개사법상 등록해야 했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인감증명제도 자체는 이제 철폐하려고 합니다. 워낙 위조 변조도 정교해지고요. 이제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죠. 뭐 홍채인식 기술 같은 것도 요즘 또 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인감증명법상의 인감도장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철폐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어서 공인중개사법도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이름이 인용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도장이면 어떤 도장이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단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될 것이니까 규격은 정했습니다. 그 인장의 규격이 괄호나 세로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작아도 7mm 이상은 돼야 되고 커도 30mm 이내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규격이. 그런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과 관련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세 가지 형태의 위반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고 했으니 인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개시가 먼저 있었다면 인장 등록 위반이죠. 그 다음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인장을 변경을 하였음에도 7일이 경과하도록 변경 등록 안 했으면 이 또한 인장 관련 위반이고요. 그 다음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했는데 이 하얀 인장을 등록했는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이 노란 막도장을 찍어줬다. 이것도 인장 관련 위반이죠. 어쨌거나 도장 관련 위반에 따르는 제재를 묻는다면 도장 관련 위반은 정지 처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지 처분이다. 근데 무슨 정지 처분을 받느냐, 이 문제는 그 문제를 보시면서 위반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도장 관련 위반을 했다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안 했든 등록한 인장을 안 썼던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안 했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이제 뒤에 행정처분편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은 오직 그 처분의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받을 수가 없는 행정처분이거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련 위반을 하였다면 자격 정지 처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는 같죠. 도장 관련된 위반이 있다면 다 정지입니다. 단 무슨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위반자가 개업공인중개사였었다면 업무정지, 위반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였었다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휴폐업신고 의무와 인장등록 의무까지 해서 4장을 이제 모두 마무리했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부분으로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런데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하여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서 중개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준수할 의무 중에는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 준수할 의무도 있고 법이 제한한 내용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의무도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의무, 하면 안 되는 의무들 하나하나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금지행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네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